자, 오토캐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줌 기능 한번 살펴보고요. 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줌 명령어는 Z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엔터 하게 되면 옵션들이 여러 개 뜨죠. 자, 현재 작업 도면이 작업 화면에서 조금 작게 축소가 되었죠. 자, 이럴 때 전체 옵션 A 엔터 하게 되면 자, 작업 공간 내에서 작업한 모든 도면들을 화면에 키워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작업 화면에 바깥쪽으로 밀려난 경우도 있고 작업한 도면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기 어려울 때가 간간히 있거든요. 자, 그럴 때 Z 엔터, 네, A 엔터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도면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Z 엔터 해주고 네, 중심 옵션 C 엔터 확대하고자 하는 부위를 중심점으로 찍어주세요. 저는 이 가운데 액자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액자 부분의 가운데쯤으로 보이는 지점을 중심점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줌의 배율 또는 높이 값을 입력하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이제 취소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활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네, 찍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높이 값만큼 작업 화면에 꽉 채워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화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Z 엔터 해주고 네, A 엔터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Z 엔터 해주고 네, 동적 옵션 한번 활용해 볼게요. 동적 옵션 D 엔터 하게 되면 보시면 몇 가지 색상들이 뜨죠. 이 하늘 색깔 테두리 있죠. 조금 줄여볼 텐데요. 자, 우선은 그 빈 공간에 마우스를 한번 찍어주세요. 자,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 보면 하늘 색깔 사각형 크기가 조절되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테두리 조절할 때 참고할 도면은 보라색상으로 작성한 그 도면 있죠. 이 도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늘 색깔 테두리를 보라색 도면 크기보다 조금 여유 있는 크기로 자, 마우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적당히 나왔다면 자, 클릭 해주시고요. 내가 확대할 도면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한 번 더 클릭, 네, 엔터 하게 되면 내가 확대할 부분을 확대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옵션이 동적 옵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Z 엔터 해주고, 네, 동적 옵션 D 엔터 해주고, 자, 이번에는 가장 위쪽 화분 두 개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자, 빈 공간에 마우스 한번 찍어주고, 마우스 활용해서 줄여주고, 자, 크기가 적당하면 클릭. 확대하고자 하는 부위로 옮긴 다음에, 자,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Z 엔터. 자, 범위 옵션, 범위 E 엔터 해볼게요. 자, 이것은 내가 작성한 도면들 있죠. 이 작업 화면에 꽉 채워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전체 옵션도 비슷했거든요. 자, 전체 옵션과 범위 옵션이 그럼 어떻게 또 다른지 확인이 또 필요한데요. 자, 이 전체 옵션은 만약 여러분들이 리밋을 설정을 했다면 그 리밋에 제한된 영역 있죠. 그 영역 값을 기준으로 도면에 줌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범위 옵션은 작성된 도면 기준으로 작업 화면에 꽉 채워서 정리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Z 엔터 해주고 네, 전체 옵션 A 엔터 했을 때는 자, 현재 작성한 도면보다 조금 이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Z 엔터 해주고 자, 범위 옵션 E 엔터 해주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죠.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현재 리밋 값이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LIMITS 엔터 해주고 시작점은 0,0이고요. 0,0에서 자, 엔터 하게 되면 자, 오른쪽 위 구석이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드 표시 있죠. 그리드 표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리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스냅 그리드 탭의 아래쪽 그리드 동작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라고 있는데요. 제한 초과 그리드도 다 표시해달라 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리밋으로 지정된 영역 이외에도 현재 이렇게 모눈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것을 끄게 되면 자, 확인해 볼게요. 상태 표시줄에 이 그리드를 표시 상태로 해두었다면 자, 이렇게 리밋으로 설정해 놓은 값만큼만
그리드가 표기가 돼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Z 엔터, 전체 옵션 A 엔터 하게 되면 자, 정확히 제한된 그리드 표기값만큼 정리가 되는 것이 확인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Z 엔터, 자, 범위 E 엔터로 하게 되면 제한된 그리드 무시하고 작성된 도면을 꽉 채워서 정리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전체 옵션과 범위 옵션은 약간 다르다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나머지 옵션들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Z 엔터 해주고, 자, 이전 옵션 보이시죠? 자, 이전 옵션 P 엔터 하게 되면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범위 옵션 사용하기 전에 전체 옵션 사용했었죠. 자, 이렇게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옵션 값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Z 엔터 해주고, 윈도우 옵션 많이 활용됩니다. 자, W 엔터 해주고, 확대하고자 하는 부위를 마우스를 활용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해주고, 반대편 대각선으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Z 엔터 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객체 옵션 O 엔터 해주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하게 되면 객체 선택한 부분만 확대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Z 엔터 해주고 그 작업 영역 기준이냐 아니면 도면 기준이냐에 따라서 전체 옵션 또는 범위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체 옵션 A 엔터 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 기능의 다양한 옵션들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자, 현재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전체 옵션, 또 범위 옵션, 자, 이전 옵션도 간간히 활용되었고요. 자, 윈도우 옵션도 간간히 또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객체 옵션도 간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살펴주시고, 이 축척 옵션은 도면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배치 작업할 때 정확히 원본 기준으로 몇 대 몇으로 확대할 거냐 또는 축소할 거냐 이런 작업을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옵션 값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Z 엔터 해주고 축척 옵션 S 엔터 한 다음에 자, 축척 비율을 지정하라 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0.5배 축소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 0.5 입력해주고 또는 1/2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죠. 뒤에 XP 엔터 하게 되면 현재 작업에서 2분의 1만큼 이제 축소된 상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Z 엔터 해주고 축척 S 엔터 해주고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럴 때는 배수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배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이 XP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줌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옵션들도 살펴보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도면 작성하시면서 이런 옵션 값들도 익혀두셨다가 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